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3, 24페이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23페이지 새로운 단어부터 공부해 볼까요? toddler, 자, toddler 하면 toddler, 유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말합니다. toddler, 자, 따라 읽어볼까요? toddler, toddler. raid, 자, raise 하면요. raid, 침범하다, 급습하다 라는 뜻입니다. raid, raid, 여기 등판에 써있죠? 뭔가 멋있다 얘들아. 급습하다, raid, 침범하다 라는 뜻입니다. raid. territory, 자, territory 하면요. territory. 영역, 영토라는 뜻입니다. territory, territory, 영역, 영토. provoke, 자, provoke 하면 provoke, 원래 우리 pro라는 건 여러 번 했었어요. 앞으로라는 뜻이고 voke 하면 부르다예요. 어떤 반응이 앞으로 나오도록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거야. provoke 하면 성나게 하다, 유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나게 하다, 유발하다. 자, 다시 pro 하면 앞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게 자꾸 voke, 불러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다,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provoke, provoke. clash, 자, clash 하면은요. clash, 이 게임 중에 이거 있었어요. Clash of Clans에서 clans는요. 어떤 집단이나 무리를 말하거든요. 그럼 Clash of Clans 하면 어떤 집단들의 충돌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무리들의 충돌. 시족 집단들의 충돌 이렇게요. Clash 하면 충돌. clash, similarity, 자, 우리 similar 하면 무슨 뜻이에요? Similarity. 비슷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similarity 하면은 유사성이라는 명사입니다. temperament, temperament 하면 temperament, 자, 우리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활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잘 내요. 이런 식으로 성향이 다 다르죠? 그걸 temperament라고 합니다. 기질, 성향. relatively, 야, relatively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earth가 있어요. 우리 지구 엄청 크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뭐 태양이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지만. 자, 그래서 relatively 하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easygoing, 자, easygoing 하면 느긋한, 마음 편안이란 뜻이에요. 저 이 그림 너무 좋아요. 느긋한, 마음 편안. easygoing, alongside, alongside 하면 뭐뭐의 곁에서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찰싹 붙어서 가고 있죠. alongside, 뭐뭐의 곁에서. alongside, alongside, assertive, 자, assertive 하면 assertive, 자기 주장이 강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우리 본문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 passive 하면은 수동적인 이란 뜻이에요. 내가 자기 주장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그걸 passive 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assertive 하면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assertive, 자기 주장이 강한. 그리고 aggressive도 우리 본문에 나와요. aggressive 하면 공격적인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심해서 공격적인. 다시 passive 하면 수동적인, assertive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aggressive 하면 공격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 정도가 좋겠지 얘들아. 자기 주장을 적당히 하는 거. 그 다음 단어 한번 들어볼까요? assertive, assertive, assertive라고 읽으면 됩니다. assertive, 자기 주장이 강한. within short order, within short order 하면 within short 금방, order, 신속하게 라는 뜻이에요. within short order, 금방 신속하게. work out, 자, work out work 하면 out. 뭐뭐를 해서 해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alk and work it out 하면 얘기해서 그거 해결하자 라는 뜻입니다. work it out, 뭐뭐를 해결하다. 아니면 work things out 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다 라고 해서 여기 work랑 out 사이에 목적어를 넣으면 돼요. 뭐 it이라든지 things라든지 여기 가운데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Pecking order. 자, packing order 하면 Pecking 무슨 order. 뜻이냐면요. 자, 우리 pack 하면은 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들아, 닭이 특징이 있대. 닭은요, 이렇게 등치가 크고 힘센 닭은 다른 닭을 쫄 수가 있대. 근데 이렇게 기운이 없는 애들은 쫄 수가 없어요. 그냥 쪼임을 당하기만 한대요. 그래서 이 쪼는 순위, 그걸 서열이라고 해요. 서열. packing order Pecking order. 하면 서열이라는 뜻입니다. Détente. 자, détente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안 나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Détente. 자, 긴장 완화라는 뜻입니다. détente 하면 긴장 완화. 여기 화해하고 있죠? Countless. 자, countless 하면 Countless. countless. count는 세다, 계산하다 라는 뜻인데 less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23페이지의 새로운 단어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주장을 찾아야 됩니다. 필자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찾으면 돼요. 자, 첫째 줄부터 볼까요? occasionally 하면, 우리 occasion 하면 어떤 행사, 이벤트였어요. 그게 맨날 일어나지 않고 가끔 때때로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occasionally 하면 때때로 라고 해석하면 돼요. 때때로 한 toddler 하면 유아입니다. 이제 걷기 시작한 아기는요, will raid others' territory. raid 하면 침범하다 라는 뜻이었죠. 또 다른 아이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때때로. 자, 애기들이 그냥 놀다가 옆에 있는 애기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잖아요. 때때로. 그쵸?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provoking a brief but intense clash of wills니까 provoke 하면 우리 열받게 하다, 뭔가를 유발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뭘 유발하냐면 a brief 하면 짧다 라는 뜻입니다. 짧지만 but intense, 강력한 clash of wills. clash 하면 아까 충돌이었잖아요. 근데 뭐의 충돌이냐면 우리 will 하면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아들도 뭔가를 하고 싶은 의지들이 있잖아요. s가 붙어 있으니까 이 두 유아들이 서로 하고 싶은 게 다른가 봐.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갖고 싶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침범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어떤 의지들이 있을 텐데 그 의지들의 충돌을 일으킨대요. 자, 그 다음에 battles of this sort 하면, sort 하면 종류라는 뜻이에요. 이런 종류의 battles 하면 다툼, 싸움은요, 이런 종류의 다툼은 can be more easily managed. 자, 우리 manage 하면 처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가면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들은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수동태야 얘들아. 그러면 처리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종류의 다툼은요, 더 쉽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by grouping twos. 자, 이 두 명의 아이를 grouping, 그러니까 묶음으로써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데 뭐에 따라서 묶냐면요,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라 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따라. similarities in temperament니까 유사함에 따라서, 유사성에 따라서 묶음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유사해요? in temperament. temperament 하면 기질, 뭐 성향 이런 뜻이었어요. 자, 이런 기질이나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 성향에 따라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그룹을 지어주다 보면은요, 이 문제를 더 쉽게 처리할 수가 있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For instance 하면 예를 들어 라는 뜻이죠. relatively passive, easygoing twos 하면 relatively 하면 비교적 이란 뜻이었고, passive 하면 수동적인 이란 뜻이고, easygoing 하면 느긋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비교적, 수동적이고 남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easygoing 느긋하건,
이 두 아이는요, 이 두 유아는 can play alongside one another 하면 play, 놀 수가 있어요. 근데 alongside 하면 무슨 뜻이었어? 무엇 무엇의 곁에서 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one another 하면 서로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서로의 곁에서 놀 수가 있어요. For long period of time. 자, 오랜 기간의 시간 동안 놀 수가 있는데 without conflict. 자, conflict 하면 갈등이란 뜻입니다. 갈등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놀 수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의견이 그렇게 세지 않아.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해. 그리고 느긋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유아를 그룹핑을 해놓으면, 묶어놓으면 이렇게 갈등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같이 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빈칸이 이렇게 있네요. 뒤에 문장을 통해서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A group of active, assertive twos 하면 아까 전에는 수동적이고 느긋한 두 유아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다르네. A group of active, 엄청 활동적이야, 능동적이야. 그리고 assertive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두 유아가 있어요. 자기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애기 두 명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앞에 얘기는 수동적이고 느긋한 아이 두 명이 같이 놀 때고, 뒤에 얘기는 반면에 능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In other words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다른 말로 말할 때 쓰는 건데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잖아. 대상이 아예 달라. 그치? 그리고 on the other hand 하면 반면이란 뜻이에요. 반면. 2번이 맞지. 한 얘기를 하다가 반면에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을 써줘야 되죠. In addition 하면 게다가 라는 뜻인데, 이건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더 심화됐을 때 쓰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 아니지?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refore 하면 그러므로 라고 해서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올 때 쓰는 말인데, 앞에 문장이 원인이고 뒤에 문장이 결과인 이 내용이 아니었죠? 앞 내용하고 뒷 내용이 주제는 같지만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on the other hand를 써줬어야 됐어요. 자, 반면 우리 능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이 두 유아를 묶어놨을 때는요, will clash. 우리 clash가 뭐였어요? 충돌을 할 거예요. Especially at first. 자, especially 하면 특히란 뜻이야. 특히 처음엔 충돌을 할 거야. 그치만 but will arrive at détente. 자, 우리 détente 하면 뭐였어요? 긴장 완화. détente라고 했잖아요. 화해하는 거, 화해. 그래서 결국에는요, arrive, 도달하게 될 겁니다. at détente. 자, 긴장 완화 상태에 이르게 될 거예요. within short order. within short order 하면 금방이란 뜻이었잖아요. 그쵸? 짧은 시간 안에 라는 뜻이에요. 금방 긴장 완화 상태에 이를 거예요. 뭐 한다면 if allowed to work things out. 자, 만약에 allow 하면은 우리 허락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ed가 붙었으니까 허락이 된다면 뭐 하도록 허락이 돼요? work things out 하면 work out이 해결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이 두 유아가 허락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래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이렇게 허락이 된다면 걔네들은 긴장 완화 상태에 이르게 될 거래요. pretty much on their own 하면 pretty much 하면 거의 이런 뜻이에요. 거의. on their own 하면 스스로. 거의 스스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짧은 시간 안에 긴장 완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두 가지 여기 아이들이 놀다 보면 얘들아, 영역을 침범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쉽게 이렇게 manage가 아까 뭐였어요? 처리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처리할 수 있냐면 비슷한 성향에 따라서 두 명을 그룹화를 시키면 돼요. 묶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보자. 자, 비교적 수동적이고 느긋한 두 아이를 서로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갈등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곁에서 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어떤 한 그룹인데요. 얘네들은 이번엔 능동적이야.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얘네는 처음에는 아마 충돌을 할 거예요. 그치만 긴장 완화 상태에 이르게 될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자, 뭐 한다면? 허락이 된다면, 얘네가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자, 해결하도록 거의 대부분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놔두면은요, 금방 긴장 완화 상태에 이르게 된대요. 자,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는 비교적 수동적이고 느긋한 두 아이를 이야기했고, 뒤에 부분에서는 능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을 이야기했으니까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on the other hand가 빈칸에 들어가야 합니다. In this instance, 자, 이 예시에서 the role of the supervising adult 하면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role은 역할이죠. 그리고 supervise 하면 우리 감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supervise. 그러면 supervising adult니까 감독하는 어른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감독하는 어른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두 명의 아이가, 유아가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막 충돌을 해. 그러면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이 예시에서 그럼 이 감독하는 어른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to prevent bodily harm이에요. prevent 하면 막다라는 뜻이고 harm 하면 뭐 해를 끼치다 할 때 그 해거든요. 신체적인 이 손해를 막는 것이 이 감독하는 어른이 할 일이지 뭐가 아니래요. Not determine the packing order. 아까 packing order 하면 서열이었잖아요. 서열을 정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형 줘야지. 이거 양보해야지. 너가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자, 이렇게 서열을 정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 아니라 감독하는 어른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얘가 얘를 때려서 막 뭐 아프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신체적인 해를 막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자, we will suffer real trouble, however. 자, 여기 however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쵸? 자, 여기다 형광펜 한번 쳐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컴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부터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나 we will suffer real trouble. 우리는요,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suffer 하면 이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어려움은 어디에 있냐면 when passive toddlers are mixed with active aggressive ones. 자, 우리 수동적인,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유아들이 섞여 있을 때 진짜 문제가 일어난대요. 누구랑? 이 능동적이고 aggressive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아까 assertive 하면은요,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어요. 근데 aggressive는 뭐냐면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인.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여기 once는요, 어떤 단어를 쓰기 싫어서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냐면 여기 앞에 toddlers를 한 번 더 쓰지 않기 위해서 나온 대명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수동적인 유아들이 섞일 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유아들과, 그래서 여기 toddlers랑 once랑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성향이 다른 이 유아들이 섞일 때요.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the more assertive toddlers니까 더 자기 주장이 강한 유아가요. sensing the advantage니까 sense 하면 느끼다, 인식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자기 advantage는 이점이고요. 2.22. 자기의 이점을 딱 감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will take it. 그 이점을 차지해 버릴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it은 뭘 가리키냐면 앞에 나오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얘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네? 나 그냥 자기 주장 세게 해버려야지? 라고 자기의 이점을 감지하고 인지하고 그 이점을 차지해 버릴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을 1번에서 5번에서 우리 찾아봅시다. 서열을 정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켜야 돼요? 아니에요. 서열 정하는 게 어른의 몫이 아니라고 했어요. 유아들의 싸움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자, 이 내용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쵸? 아까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끼리 놀 때 만약에 이게 갈등이 생기면 그들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도록 놔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주장, 이 전체의 주장은 아니에요. 그쵸? 전체의 주장은 좀 더 큰 범위여야 돼요. 3번도 볼까? 유아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항상 필요하다. 이것도 나온 내용이야, 얘들아. 여기 앞에 보면 신체적인 해를 막는 게 이 감독하는 어른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전체 주제는 아니고 너무 주제라고 하기엔 범위가 좁아요. 자, 4번이 답이지. 4번이 딱 범위가 딱 맞아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기질이 유사한 아이들끼리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요거를 선택을 해야죠. 그래야지 순한 아이들끼리 묶어놨을 때,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두 아이들을 묶어놨을 때, 그리고 이 성향이 다른 아이들끼리 묶어놨을 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스스로 내버려 둬야 된다. 신체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기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으면 갈등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4번을 골라야죠. 여러분 나중에도 주제나 아니면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작가의 주장을 고르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그냥 한 번 언급됐다고 해서 그걸 고르시면 안 돼요. 그게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일 수 있어요. 더 이 전체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큰 범위, 그렇다고 또 너무 범위가 크면 안 돼. 딱 그 미묘한 그 차이를 구분하셔가지고 고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 여러 번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일단 해석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체크 1번 풀어볼까요? 위글의 밑줄 친 battles of this sort가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시오. 자,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도 나왔던 시험의 유형이잖아요. 그쵸? 가리키는 내용을 쓰라고 하면 이게 앞에 한번 나왔던 거야.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여기 있어요. Battles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다툼은, 자, 앞에 어떤 다툼들이 나왔었어요? 여기 이 전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한 유아가 다른 유아의 영역을 침범해서 짧지만 강력한 이 의지들의 충돌을 유발하는 이러한 종류의 다툼들은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엄청 길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 유아가 다른 유아의 영역을 침범해서 짧지만 심한 의지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이러한 종류의 다툼들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24번의 새로운 단어도 배워볼까요? 맨 처음 단어는요, variation입니다. variation, 자, variation, Variation. 하면 변형,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ariation in species 하면 어떤 종에서도 똑같이 생긴 종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 안에서 조금씩 변형,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variation 하면 변형, 변화라는 뜻입니다. variation, by far, 자, by far, By far. 하면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The best 하면 최고의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최고의 라는 말을 더 강조할 수가 있어. By far 하면 단연코 진짜 훨씬 최고의 라는 뜻입니다. by far, by far, By far 하면 단연코 최고 중에서도 단연코 제일 최고다 할 때 by far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manipulate, 자, manipulate 하면 manipulate,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How to manipulate people 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조작하는가, 다루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nipulate 하면 조작하다. manipulate, manipulate. manipulate, stressor, 자, stressor 하면은요. stressor, 스트레스에 OR이 붙어서요.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stressor, stressor, 스트레스 요인. subject, 자, subject 하면 여러분 과목이란 뜻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니까 subject, 실험 대상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subject, subject, 실험 대상자. distressing, 자, distressing 하면 여기에도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쵸? distressing, distressing 하면 괴로움을 주는 이란 뜻입니다. distressing, 괴로움을 주는. expose, 자, expose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ex가 들어가면 밖으로라는 의미를 Expose. 가지고 있죠. 그래서 expose 하면 안에 있던 걸 밖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시키다.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접하게 하다, 겪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expose, 자, ex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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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게 하다, 겪게 하다. purposefully, 자, purposefully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purpose 하면 무슨 뜻이냐면 purposefully, 자, purpose를 쪼개서 보면 앞에 놓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적이 영어로 purpose예요. 그럼 purposefully 하면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우연히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purposefully. purposefully, purposefully, purposefully. 따라 읽어보세요. purposefully, purposefully. 일부러. psychological, 자, 우리 psycho가 들어가면 심리랑 관련이 있어요. psychological, psychological 하면 심리적인 psychological. psychological, psychological. 심리적인. delay, 자, delay, delay. 하면 우리 그 공항 가면은요. delay를 좀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비행기가 연착됐을 때 delay라는 표현 쓰잖아요. 미루다라는 뜻입니다. delay, delay 미루다. resist, 자, resist 하면 억제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resist 억제하다, 저항하다. resist, impulse, 자, impulse 하면은요 충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머 저거 사야 돼 하고 충동 구매를 하잖아요. 충동 구매도 영어로 impulse buying입니다. 그래서 impulse 하면 뭔가 갑자기 뭔가가 하고 싶은 거야. 충동. impulse, impulse, impulse 충동. first and foremost, 자, first and foremost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뜻입니다. first and foremost, first and foremost 무엇보다 먼저. energy reserve, 자, energy reserve 하면 Energy 에너지 reserve. 비축량, 에너지를 저장해 둔 양을 말합니다. energy reserve, exhausted, 자, exhausted 하면 exhausted, 몹시 지친이란 뜻이에요. exha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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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시 지친. temptation, 자, temptation, temptation. 하면 유혹입니다. 여기 천사랑 악마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gratification, 자, gratification은 다음 문제랑 연관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24번 새로운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자, 2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전에 첫째 줄을 보시면 여기 마시멜로우 스터디라고 해서 마시멜로우 연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마시멜로우 연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동영상을 보고 시작할게요.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한 개의 마시멜로를 준 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견뎌내면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 아이들만이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가 주도했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15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15년이 지난 후 마시멜로의 유혹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아이들의 SAT 점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견뎌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은 결국 이제 어릴 때부터 이 현재의 작은 유혹을 잘 이겨내고 그러한 능력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어떤 더 큰 삶에 있어서 성취라든가 어떤 목표의 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만족지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만족지원 능력은 정서지능에서 정서 활용 그리고 정서 조절 능력과 바로 직결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마시멜로 연구는 뭐였냐면 한 아이한테 마시멜로 하나를 줘요. 그리고 너 이거 지금 안 먹고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홀라당 집어 먹어요. 그쵸? 지금 당장 먹고 싶으니까. 근데 소수의 아이들만 15분을 꾹 참았다가 하나를 더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만족을 지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만족할 수 있는데 그걸 지연시키고 나중에 더 큰 만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 실험 대상자들을 다시 조사해 봤더니 그 꾹 참는 능력이 있던 애들 있잖아요.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그 아이들은 뭔가 성적이 더 잘 나오거나 뭐 좋은 직업을 얻었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큰 성취를 얻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을 내용은요, 이 마시멜로 연구랑 좀 비슷한데 약간 변형이 된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 변화가 됐을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Countless variations on the marshmallow study on children.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긴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볼까? Countless variation 하면 수많은 변형입니다. 근데 뭐의 변형이야? On the marshmallow study on children.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시멜로우 연구에 대한 수많은 변형해서 연구를 또 한 게 have been done. 자, 예전부터 지금까지 행해졌습니다.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이 마시멜로 연구를 변형한 게 행해졌어요. 자, by far the most interesting finding. 자, by far 하면 우리 강조하는 말이었잖아요. 단연코라는 뜻이었잖아. 단연코 최고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뭐냐면 자, individual's performance can be manipulated by increasing the stress they are under. 자, 한번 읽어보자. 자, 변형 연구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흥미로웠던 연구 결과는 뭐냐면요. 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수행이 can be manipulated, 조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by increasing, 증가시킴으로써 the stress, 스트레스를 그들이 under, 처해 있는, 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이 각각의 아이들의 수행을요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겠어요? 자, 이렇게 지칭하는 게 뭔지를 물어볼 때는요. 이거는 they 하면 복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들이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가보는 거야. 그리고 복수 명사를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이게 they겠네요. 개개인들. 자, 개개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개개인들의 수행을 조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단연코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주면 애들이 마시멜로를 더 빨리 집어먹나? 뭐 이런 뭔가 스트레스의 양과 아이들의 행동이 연결이 되나 봐요. 그쵸? 그럼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All sorts of stressors have been studied. 자,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이 have been studied. 연구가 되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ubject might be asked to think about or look at something distressing. 자, 아까 subject 하면은 과목이 아니라 그랬죠? 뭐였죠? 실험 대상자. 여기에서는 아이들을 말하겠죠. 아이들은요, 요구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뭐 하라고 요구 받냐면, 생각하세요. 쳐다보세요. 근데 어떤 걸 쳐다봐요? distressing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괴로움을 주는, 괴롭게 하는 이란 뜻이었잖아요. 괴롭게 하는 뭔가를 생각하거나 괴롭게 하는 뭔가를 쳐다보게 요청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they might be exposed to a loud noise or a strong smell. 자, 그들은요. 여기서 그럼 그들은 누굴까, 얘들아? 또 이걸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려면 자, they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봐. 그러면서 s가 붙은 명사를 찾으면 되잖아. 요거네. 서브젝트네. 실험 대상자들. 자, 또 이 실험 대상자들은요. might be exposed. 자, 아까 expose 하면 뭐였어요? 뭐였어? 밖으로 노출시키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출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디에 노출되냐면 loud noise, 엄청 시끄러운 소음, 또는 a strong smell, 엄청 강한 뭔가 뭐 이상한 하수 냄새, 아니면 이상한 냄새, 강한 냄새에 노출됐을 수도 있어요. 뭐 하는 동안에? while doing the task,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여기서 그 일은 뭐겠어요? 마시멜로우 참는 거지 뭐. 마시멜로우를 참는 동안에 뭔가 엄청 큰 소리를 꽝꽝꽝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똥냄새를 막 풍기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the testing room might purposefully be made too hot, too cold, or too crowded. 자, 이 실험하는 공간이요. purposefully 하면 뭐였어요? 의도적으로 라는 뜻이었잖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막 혼잡하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에 관한 보충 설명이었어요, 얘들아? 여기 for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이었냐면, 자, 이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스트레스 요인들 뭐뭐 있었어요? 뭔가 괴로움을 주는 뭔가를 생각하거나 쳐다보게 했을 수도 있고요. 시끄러운 소음이나 냄새를 풍겼을 수도 냄새에 노출시켰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춥거나 덥거나 막 혼잡하거나 하게 환경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이렇게 추가해서 변형 연구를 수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읽어봅시다. Studies show that. 자, 이 연구들은요,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면 the greater the emotional, physical, or psychological stresses, the harder it is for us to delay gratification. 자,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이 문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 더 비교급이 나오는 것만 같아, 얘들아. 이거 뭐였지?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더 greater 하면 더 클수록 이란 뜻이겠죠. 뭐가 커요? The emotional, 감정적이고, the physical 하면 물리적이고, or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이 스트레스가 더 클수록. 자, 여기서 physical은요,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신체적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다. 자, 그럼 감정적, 신체적,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클수록 the harder, 더 어렵대요. 뭐가 어렵냐면 여기 for에다가 표시 한번 해볼까 얘들아? 우리 의미상의 주어를 for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문 좀 복잡하네. It is for us. It is hard for us to delay gratification 이란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it은요 가주어예요. 진짜 주어는 이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만족을 지연시키는지 이 투부정사의 행동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를 사용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 여러 번 했었는데 적어두세요 여러분. 자, 이 구문에서요 it은요 가주어입니다. 써줄까? 가주어. 펜이 잘 안 나와. it은 가주어, to가 진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 for은요 의미상의 주어.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원래 이 문장은 It is hard for us to delay gratification이에요. 그리고 it은 가주어라고 했죠. 그럼 진짜 주어는 뭐냐면 to delay gratification이에요.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가 진짜 주어예요. 자,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은, 자, 근데 누가 만족을 지연시키냐면 우리가야, 우리가. 그래서 이 행동에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for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이 연구들은요, 뭘 보여주냐면은요, 우리가 감정적, 신체적, 심리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더 클수록 우리가 만족을 지연시키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에서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마시멜로를 안 먹고 꾹 참는 게 쉬워요. 근데 주변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갑자기 시끄럽거나 내가 막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생각을 막 해야 되거나 괴로운 것을 막 봐야 돼. 아니면 주변 환경이 너무 뜨겁거나 춥거나 막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애들이 만족을 지연을 못해. 마시멜로우 안 먹는 거를, 이렇게 마시멜로우 먹는 걸 참지를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기 쉽도록 필기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똑같은 것 같네. 아무튼 다음 문장 볼게요. That tells us. 자, 이 앞에 문장은요,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대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엄청 기네.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말해준대요, 앞 문장이. 자, a child's ability. 자, 어떤 아이의 능력인데요. 뭐 하는 능력이냐면 to resist an impulse니까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에요. 자, 마시멜로우를 바로 집어먹지 않고 이런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이 아이의 능력은 first and foremost 하면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a matter of arousal 이니까 arousal 하면은요, 아까 각성이라는 뜻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각성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대요. 근데 우리 각성이 뭔지 잘 모르잖아, 그치? 아까 단어 배울 때 각성은요, 깨어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각성이 뭔지 여러분이 모를까봐 여기 콜론 뒤에 설명이 더 나와 있어요.
자, 이 각성은요, the result of too much stress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결과래요. 그리고 the effect, 영향인데요. 이것이 미치는, 이것이 갖는 영향이에요. 자,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this 앞에 나오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겠죠. 자,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에너지 비축량에 미치는 영향을 각성이라고 한대요. 다시, 자, 이 앞에 내용 있잖아요. 이 연구들이 보여주는데요. 감정적이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클수록 이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게 더 어렵대요. 근데 이건 우리한테 뭘 말해주냐면 아이들이 충동을 저지하는, 충동을 억제하는 이 능력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각성의 문제래요. 그래서 이 각성이 뭐냐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결과가 각성이래요. 그리고 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에너지 비축량에 미치는 영향을 각성이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성 상태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외부의 자극에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외부의 자극에 되게 민첩하게 반응을 하려고 하고 외부의 자극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토끼가 귀를 쫑긋하고 외부의 자극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죠. 자,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주변 환경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냐면 외부의 자극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게 돼. 외부의 자극에 엄청 예민해져요. 각성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에너지 비축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면 외부의 자극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엄청 온화하고 조용하고 침착할 때는요, 여러분이 에너지가 내부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꾹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너무 춥거나 아니면 막 내가 괴로운 일을 막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안에 갖고 있는 에너지의 저장량이 없어지겠지. 왜냐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가 점점 닳잖아요. 그래서 그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결과, 그리고 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에너지 비축량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각성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상태에 너무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 각성의 문제다 라는 걸 말해준대요. 다시 자, 이건 우리한테 뭘 말해주냐면, 그러니까 얘들아, 아이들이 이 충동을 참는 게 물론 자기의 내부적인 강함이 있어서 잘 충동을 참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각성의 문제라는 거지. 너무 많이 주변에서 스트레스가 오면은요, 잘 못 참는다는 거예요, 충동을. How hard is it to think clearly when you're stressed out or exhausted? 자, 우리 간접 의문문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의주동. 근데요, 얘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 물음표 보여요? 얘는 직접 의문문이야, 얘들아. 그래서 의주동이 아니라 의문사, 동사, 주어 순서로 왔어요. 의문사, 동사, 주어. 자, 그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고 직접 물어본 거예요. 자, 뭐가 어렵냐면 to think clearly,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When you're stressed out or exhausted,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엄청 지쳐있을 때 분명하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notice 하면 우리 명령문이죠? 주목해 봅시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간접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얘는 의문문이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 질문이 문장 안의 목적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우리가 줄줄 외고 있는 의주동 순서예요. 왜냐면 얘는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이지. 자,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notice 하면 주목해 보세요. 얼마나 더 쉬울지. 그것이 뭐가 쉬워요? To resist a temptation. 자, temptation 하면 유혹이에요. 유혹에 저항하는 게 얼마나 쉬울지 주목해 보세요. When you're feeling calm. 여러분이 차분하게 느끼고 있을 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에 관한 내용이었을지 우리 핵심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한 육체? 육체에 대한 내용 없지 않았니 얘들아? 이런 내용 아니었어. 보상이 늦어질수록 만족감은 더 높아진다. 이런 내용도 없었어요. 지나친 인내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지나치게 인내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었죠? 어린 시절 스트레스는 소화 비만의 원인이 되기 쉽다. 갑자기? 아니지. 정답은 5번인데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유혹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죠. 메인 아이디어를 적어볼까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마시멜로우 먹는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게 메인 아이디어였고요. 체크 1번에 이 day가 가리키는 것은 아까 찾았어요. A day는요, individuals를 가리키고 B day는 subjects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윗글에서 찾으래요. A strong desire to have or do something. 자, 어떠한 것을요? 가지거나 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말하는데요. Even though you know you should not. 자, 여러분이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가지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이 욕망을 말한대요.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impulse도 충동이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temptation도 유혹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정말 피곤하다. impulse 하면 충동이라는 건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An impulse is a sudden desire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고 싶은 갑작스러운 욕망을 말한대요. 그리고 temptation은요, 이런 뜻이에요. If you feel you want to do something or have something even though you know you really should avoid it. 자, 여러분이 진짜 그거 피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가지고 싶다고 느끼는 거를 유혹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이 느낌도 유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도록 하게 만드는 그 대상도 유혹이라고 한대요. 겁나 어렵네. 아무튼요, 답은요, 모범 답안은 temptation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고 싶은 욕망이니까 유혹인데요.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 욕망만을 말할 때는 impulse도 맞습니다. 이렇게 중복 답안을 유발하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시간이 안 남았죠, 오늘은. 오늘 내가 너무 투머치 TMI를 많이 남발한 근데 나 이거 준비하느라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얘들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학원 강의는 열심히 듣고 내 강의는 그냥 안 듣는다고 하는데 정말 마상이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시험 문제는 내가 내는데 학원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쳐 주시지만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난 다 알아. 왜냐면 내가 내니까. 그쵸?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새벽 2시거든요. 새벽 2시 3분? 이거 편집하고 나면은 2시 반?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자, 화이팅! 저도 이제 편집을 시작해야겠네요. 여러분 잘 자요. 아니, 잘 자요가 아니라 수업 열심히 잘 들었어요. 빈칸도 꼭 하세요.